예, 그러면은 아마 소리 괜찮으셔요? 좋습니다. 예. 그 대충 요렇게만 맞추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일단은 아, 우리 이제 코스닥 시장 얘기 좀 해야 되죠.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는 마이너스 1%인데 코스닥 시장이 7.3% 올랐죠.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시장은 대칭적이고 남들이 못할 때 그때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러지 사셔라. 그리고 추가 하락 겁내지 말고 그냥 늘려 나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방송까지 계속 집중했던 게 그거고 그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뭔지 그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그 투자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러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종목 번호까지 다 적어드렸고 그리고 이걸 살려면은 레버러지는 살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금융투자교육원에 가서 1시간짜리 교육 받는 것까지 제가 사이트 주소까지 다 올려드렸으니까 사실은 그 대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셨다면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의지나 그 다음에 자신감의 부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걸 갖다가 나무란다든지 뭐 왜 대응 못했냐 이렇게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는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나쁘게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래서 남들보다 대응에 느리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기존의 종목들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생소한 이런 쪽을 갑자기 사라고 하니까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은요 그게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요즘 증시가 워낙 특징적이고 특이해서 그렇지 일반적인 투자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상 보면은 수익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하락 이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5만 5천 원을 찍을 때 그때 당시에 주가가 남들은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회사에 대해서 왜 투자를 결정했냐?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뭐냐? 그거는 결국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10만 전자를 가네 어쩌네 하면서 이때 막 언론에서 엄청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2024년도 7월 달에 그때 막 8만 원 돌파하고 전고점을 넘어가니까 삼성전자가 8만 전자에서 그때 8만 전자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10만 원을 가네 어쩌네 하면서 설레발을 막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때 엄청나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때 고점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6만 원대에서부터 꽤 많이 올랐거든. 올랐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고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주식의 당연한 논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투자의 기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투자는 저점에서 사서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은 일반적인 투자는 다 맞는 거죠. 그래서 8만 전자 간에 만에 10만 전자 간에 만에 할 때 주가는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락하니까 투자자들이 초창기에는 물타기 추가 매수 물타기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이거 한 칸이 한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망한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투자를 안 했거든요. 투자자들이. 근데 망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바닥을 치고 돌 때 그때
이제 남들은 아무도 안 살 때 그때 야금야금 모아간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었거든요. 자, 그래서 투자의 1원칙은 그겁니다. 많이 내렸냐? 주가가 많이 내려야 또 오를 수 있는 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물론 지금처럼 많이 올랐을 때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대시세가 한번 터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많이 내렸을 때 투자의 기회가 생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은 또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대부분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내렸냐? 그렇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150 레버러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투자 2원칙은 뭡니까? 많이 내렸지만은 그 회사가 망할 주식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망하진 않겠지. 적어도 망하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쌀 때 사놨는 거예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 더 사겠다.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망할 종목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코스닥 시장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망할 이유 없다고.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또 반전하면 또 생각 금방 바뀌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또 코스닥만 외쳐요. 그게 주식 시장의 특징이고 투자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 3원칙.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는가? 무조건 쌀 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은, 그죠? 제가 마이너스 40%의 매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40% 넘죠. 근데 이거는 종목에 하나는 얘기예요. 시장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시장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40%를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숨에 거기서 3배를 떼어버렸습니다. 주가가 몇 달 만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40%를 하락하니까 여기서 그렇게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의 매직인데 이거는 반드시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빼겠습니다. 근데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는가? 발생했다는 거죠. 왜? 여기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발생했습니까? 발생했죠. 언제? 이 앞에서 벌써 발생했습니다. 단지 시장을 너무 기형적으로 끌고 가니까 투자자의 눈을 왜곡시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코스닥 시장에 매수해라. 예.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돈 없어도 된다. 조금씩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사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사이트까지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교육받고 주말 사이에 1시간만 그냥 틀어놓으면 됩니다. 딴짓 해도 돼요. 돈 4,000원 결제하면 돼요. 수수료. 그러면 이거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또 주말 사이에 잊어버리니까 또 원래 갖고 있는 것만 오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내 스스로 뭔가 방향을 찾으려고 생각 안 하고 대중들한테 휩쓸려서 사놔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휘둘려서 기도하듯이 그냥 제발 올라주기를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투자는 내가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도 지금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코로나 이후 역대급 하락이에요. 31%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수 시그널 발생했습니까? 발생했죠. 여기서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중 바닥을 형성시키는데 이게 무슨 이중 바닥입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자, 이런 게 이중 바닥 맞아요. 왜냐,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자꾸 교과서대로만 생각하시거든. 요렇게 생각하거든요. 짝꿍댕이라고 하죠, 흔히. 이거 보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정석으로 오른다 라고 생각하죠. 코스닥 시장이든 거래소 시장이든 주식 시장에서는 정석 룰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공식이 아니다라고. 수학 공식은 1을 대입해야 정답이 나오는데 2를 대입하면 틀려버립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1을 대입해도 맞고 2를 대입해도 맞아요. 그 형태만 갖추면 돼요. 수급이 비슷한 구조로만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도 역시 쌍바닥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 가는 게 맞는 거고,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주말 그 금요일 날 제가 사인을 드렸어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도 이제 사인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드렸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코덱스 150 레버러지 저축하듯이 매수하라고 지금 적혀 있죠. 그리고 9,100원에서 9,300원이고 저도 사는 중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투자를 권할 때는요, 투자를 권하는 사람도 자기가 확신을 갖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화면 나오나?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는 못하면서 남들한테는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타이밍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마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9,100원에서 9,300원 사이를 공식 사인을 드렸고, 저는 9,200원에 체결이 됐어요. 9,200원 맞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수첩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저도 다 기억을 못해요. 막 사다 보면은. 그러니까 적어놔야 돼요. 여기 맞네. 9,200원 적혀 있어요. 그럼 이미 벌써 16%를 올랐으니까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네가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그렇잖아요. 항상 투자라는 게 제일 선두권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이 결국은 투자에서 제일 크게 승리를 가는 거고, 삼성전자도 그때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제일 빨리 움직여서 빨리 선침해를 했다고 제일 1등은 아닙니다. 그게 참 웃기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자,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55,000원에 정확하게 몰빵을 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1등 같죠?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6만원, 7만원에 산 사람이 1등이에요. 왜? 끝까지 들고 오는 사람이 승리자거든.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는 거는 그때 타이밍이 운 좋아서 제일 저점에 샀다고 쳐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 그러니까 운 좋아서 한번 맞는 거하고 계속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끌고 가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오를 수 있는 시점까지 끌고 가는 거, 이게 결국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투자 난이도로 쳤을 때 제일 투자 난이도로 쳤을 때 하락시 매수하는 게 난이도가 제일 높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이 막 급락하고 막 난리치고 하락할 때, 그때 제일 타이밍을 잡아서 저점에 산 사람이 제일 고수 같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난이도가 두 번째 정도 돼요. 그것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제 같은 타이밍 생각해 보시면 살 때 굉장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최고 난이도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삼는 것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건 뭐냐 하면은, 수익이 났을 때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수익 난 상태에서 보유하는 거, 그게 최고 난이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우리가 보면은 투자자들,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내가 여기서 5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30만원까지 들고 왔으면 이게 돈이 얼마야. 그때 1억원치 샀으면 지금은 6억이 있네. 이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해본 사람은 그 얘기를 절대 함부로 안 해요. 왜냐? 5만원에 사가지고 그걸 30만원까지 단순 계산으로 들고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그 과정이 어떤지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들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거에서 저점 사는 거는 난이도가 의외로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들은 그 난이도조차도 못 넘고 계시지만은
그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히 넘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10% 수익이 났는데 그걸 20%될 때까지, 30%될 때까지 더 들고 가는 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매도도 어렵긴 해요. 고점에서 잘 팔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게 수익 났을 때 들고 가는 거. 왜냐하면 상실의 늪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갖고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50% 나서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손해가 나면서 지수가 다시 되밀리잖아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이렇게만 계속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이 고점에서는 수익이 1억 5천이 났다고 쳐도, 그죠? 그게 계속 1억 5천으로 유지되면서 1억 7천이 되고 8천이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1억 3천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1억 2천이 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투자 심리는 어떠냐 하면은, 내가 원금은 1억이잖아요. 그럼 1억 2천이 되면은 1억 5천 됐다가 1억 2천이 되면은 20% 여전히 수익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1억 5천이 원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억 5천에서 1억 2천이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이게 들고 가는 게 문제고, 이제 반전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결론은 그겁니다. 자, 아직은 제일 먼저 사신 분은 제일 먼저 승기를 잡은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는 아예 기회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아직 기회는 많다. 다시 눌림목을 노려라. 자, 제가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16%씩 오르잖아요. 지금 레버리지가 16%씩 오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오를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예, 매수 정확하게 포인트 잡은 건 좋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오를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못 올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랐다고 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나오냐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이만큼은 아니겠다. 한 이만큼 이렇게 또 내려와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재상승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봉을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편리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래 실제로는 이렇게 긴 봉이 나타나지 않고 찔끔찔끔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예상하기에 정상적인 흐름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서요. 그래서 절대로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기회가 많으니까 다시 눌림목을 노려라,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몰려 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걔네들이 다 매수의 시장에서 주포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그거를 계속 노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노리려는 심리가 더 강해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7.4% 하락했고, 오늘 장중에도 6.8%나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틀 동안에 하락한 폭이 얼마입니까? 거의 14%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볼때처럼 몰려와가지고 이걸 사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반등을 강하게 했지만은,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추격 매수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왜냐? 그동안 한 달, 두 달, 석 달씩 계속 내렸으니까. 이걸 반등을 탈출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투자자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아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대부분은 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그나마 반전이라도 했잖아요. 강하게 지금 7%씩 반전이나 했잖아요.
근데 어제같이 하락할 때는 진짜 몰라, 대한민국에 저 말고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을겠죠. 당연히 있기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 사라고 얘기 한마디도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거긴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만 아마 그거 사라고 얘기했을걸? 아마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뿐만은 아니겠죠. 당연히 또 다른 분들도 뭐 어느 정도 얘기는 했겠지만은 거의 시장의 대세적인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 다 이쪽을 노릴 거라고. 코스닥 시장을 사라고 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한다고 해서 갑자기 심리가 확 바뀌어가지고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막 추격 매수하고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등 시 매도를 할 기회로 생각해버리거나 탈출할 기회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뭘 사느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계속 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연속 하락이 나온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연속 하락이 여기서 한번 나왔을 때 여기서 산 사람들 돈 많이 벌었거든요. 몰라 그게 벌은지 안 벌은지 어쨌든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거 사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거나 이걸 살라고 지금 계속 기회를 보고 있거나 이게 너무 높으니까 레버리지 있죠. 이쪽에 단타성 수익이 나오기가 쉽잖아요.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뭐 한 5, 6%씩 그냥 쉽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매수가 계속 집중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얘네들이 반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 힘이 빠져요. 코스닥 시장이. 자, 이게 같이 오르면 참 좋은데 시장의 매수 여력이 그만큼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을 그나마 따라붙던 투자자들도 빨리 반등 칠 때 수익 실현하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아니면 SK스퀘어 아니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다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쪽에 매수가 쭈루룩 몰려가 버리면은 이쪽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은 당연히 상승폭이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지금 외국인들을 그러니까 단일 종목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을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치워 가지고 여기가 이미 조정이 깊은데 또 한 번 더 하락을 강하게 한다고 쳐요. 이렇게 막 끌고 또 내려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은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하고 계속 올라야 될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게 못 오릅니다. 왜? 얘네들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수세가 지금은 코스닥 시장으로 계속 몰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반등 줄 때 매도로 기억을 한다. 아직까지는. 그 이후, 자, 첫 번째는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반등 시 매도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삼전 닉스가 하락이 커지면은 전문가도 투자자도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다시 밀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전 닉스가 하락이 더 커지면은 코스닥 시장도 같이 눌린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수가 여기서 연속으로 이렇게 오를 확률은 채 10%도 안 된다. 10%는 좀 너무하고 한 20%도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연속으로 오르면은 분명히 강한 하락이 한번 튀어나온다. 이런 식으로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그때 또 다시 노리시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진행 안 하면은
여기서 오늘 강하게 상승했으니까 내일 하루 하락이 다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코스닥 150 레버러지를 새로 매수를 노리셔라. 지금 제가 매수를 권한 거는 10,000원하고 11,000원 사이였고 거기서 더 내려오니까 겁내지 말고 비중을 늘려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수는 9,000원하고 10,000원 사이였고 공식적으로 사인 나간 정의연방에서 사인 나간 거는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9,100원에서 9,300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같이 가담을 해놨습니다. 저도 이제 충분히 다 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차피 말씀드리기를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린 것처럼 똑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제가 살 수 있는 종목을 권해드려야지 저는 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그걸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서 당연히 샀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최저점이 돼버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건 아니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계속 짜가셔라. 우리는 2달, 석 달 끌고 갈 자리에서 이제 첫 발자국을 뗐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끝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앞에처럼 이런 요소들 많이 내렸습니까?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망할 종목입니까?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코스닥 레버러지인가? 왜 레버러지인가? 시장이 박스권으로 가면은 내가 종목을 선택해서 강한 종목을 선택하면 그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그냥 지수 자체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수 자체가 그 위치가 메리트가 생기는 것 같으면은 지수 자체를 사버리는 게 속 편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르는 종목도 있고 덜 오르는 종목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에서 내가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요. 괜찮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에코프로 같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19% 20%씩 오르니까 지수보다 더 초과해서 상승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한 종목을 갖고 있어서 지수는 지금 본 시장이 7% 오르고 레버러지가 16%씩 오르는데 내 종목은 정말 심사숙 끝에 결정을 했는데 그 종목은 다른 쪽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3% 오르거나 2% 오르고 있으면은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해버리기 위해서 그냥 애초에 지수 그 자체를 사라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상승폭의 평균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수익을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장이 섰을 때 가장 무난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제일 위험을 안지 않기 위해서 종목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난 주말에 우리 LIG 디펜스 말씀하셨던 회원님 계셨는데 유상증자 같은 악재가 떠서 괴롭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호재인데도 그 악재로 좀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 요거는 악재가 아닌데 실제 악재가 떠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유상증자를 갑자기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은 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나는 하락하는 그런 악재를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수 자체를 사버리면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수 자체는 애초에 그냥 지수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틀렸을 수 있고 그러면은 틀렸을 때 손해는 보지만은 적어도 맞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안전하게 내가 계속 좀 늘려나갈 수 있는 종목인가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종목이면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수 자체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부도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부족할 일도 없고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그게 훨씬 유리한데 물론 매번 그게 다 유리한 건 아니에요. 안 하면 그 종목으로 가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또 이걸 샀고 그 다음에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는가?
그죠? 매수 시그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걸 포커스 맞춰서 대응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자리 공략하면 돈이 됩니다. 무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이제 방송 제목도 그렇게 붙이고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아이고 제목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무조건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적은 이유는 이렇게 안 적으면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안 사요. 대응을 열심히 안 해요. 예,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저렇게 적었습니다. 저렇게 적어 가지고 해야 그나마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항상 투자라는 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 그리고 그 길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한다면은 그게 결국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줍니다. 우선 막 너도 나도 저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다들 따라가는 그 군중심리에 휘말려 가지고 그런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게 가장 평균적인 수익을 만들어내 줍니다. 근데 단지 아쉬운 것은요, 시장이 광기에 휩싸이거나 지금처럼 아니면 거품이 막 터지는 그런 시점인 경우에는 이런 투자 방법이 좀 안 맞아요. 그럴 때는 그 광기에 휩싸일 때 초창기에는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미 초창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반도체가 뜨기 시작한 건 작년 연말부터 아닙니까? 그리고 3월이 피크 찍는다고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제가 이제 그때 방송 때도 6월 선거 이후로는 시장이 내리막을 탈 겁니다 라고 조심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라고 하기는 좀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새로운 투자 방향을 찾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래소가 이제 계속해서 내리막을 타면은 코스닥도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아직까지 가담을 못 하신 분들이 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분명히 눌림목은 다시 온다. 또 오니까 그때 또 기회를 노리시면 되고, 비중을 충분히 안 채우신 분들도 이제 그러면서 슬슬 가격적으로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늘려가시면 된다. 예. 저는 마음이 급하지 않고 천천히 늘려가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반등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급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기회를 갖고 대응을 가시면 돼요. 그리고 투자는 확신이에요.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게 객관적으로 맞다 생각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판단을 믿으셔야 돼요. 대부분은 내 판단을 내가 못 믿어가지고 결국은 조기에 조급해서 매도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때 살걸, 이런 껄무새가 되는 상황. 껄무새 뭔지 아시죠? 앵무새하고 할걸의 합성어입니다. 예. 그때 할걸, 그때 매수할걸, 그때 팔걸,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껄무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껄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눌림목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 반등씩 매도로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거 어떻게든 팔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아타야 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줄 때 그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타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차라리 코스닥 시장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기회로 활용을 하셔라, 이 얘기고요. 그리고 삼전닉스가 하락이 커지면은 단타로 지금 매수가 엄청 많이 몰릴 거예요. 지금도 몰리고 있는데 아직은 매도가 강해요. 근데 그래도 하락이 더 커지면은 분명히 반전 시도를 할 거예요. 반전 시도를 하면은 코스닥 시장은 당연히 힘이 빠집니다. 오늘도 만약에 장 후반에 가서 밑꼬리 달고 쭉 보합권까지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럼 코스닥 시장 쭉 내려올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면은 또 코스닥 시장이 약해지니까 에이 코스닥 또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기 쉬운데 그걸 기회를 활용을 하셔라. 그리고 만약에 삼전 닉스가 지금 계속 연속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도 또 밀릴 거예요. 코스닥 혼자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지금 잠깐은 그렇게 오르지만은 계속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역시도 기회를 노리는 게 좋다. 그러면 우리한테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 최상의 시나리오는 삼전 닉스가 기술적 반등을 하고 횡보를 해주는 겁니다. 횡보를 하면서 이제는 하락을 갈 건지 상승을 갈 건지 그 기로에 서서 옆으로 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소부장하고 그 다음에 장비주들, 나는 이상하게 여기 말만 하면 여기 코가 간지럽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 손이 가요. 나도 모르게. 자, 그러면은 삼전 닉스가 계속 내리면 이제 끝났습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끝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좀 내렸다가 올라올 거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끌다가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좀 거치고 올라오면은 그때 당시에 또 상승도 꽤나 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죽어버렸냐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급락하면 내일 바로 급등 이렇게는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전부 다 그 생각하고 다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좀 질질 끌면서 옆으로 기다가 또 뭔가 이슈가 하나 딱 생기면 거기서 팍 하고 급등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완전 죽은 건 아닌데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너무 단타를 보시다 보면 오히려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반대 매도 나가는 거 엄청난 거 보셨죠?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반대 매매 엄청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단타로 그냥 투기 심리로 들어왔다가는 작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갖고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렇게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또 좀 더 노려보자. 그리고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 기회 충분하니까 또 오늘 이렇게 가다가도 윗꼬리 쭉 달고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절대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항상 가격이 조정을 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또 잡으시다 보면은 비중을 원하는 만치 충분히 늘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들고 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들고 가는 지혜를 좀 발휘해서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얻어보시기를 꼭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그냥 이제 제가 무슨 어떤 특별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뭐 기업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바를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얘기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좀 중구난방식으로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뜻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 기회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방송을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오후에 또 변동성이 있으면은 다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